이번에는 섹터 해볼까 합니다. 사실 퀀트로 알아보는 투자 전략인데 지금 3월까지 이제 연간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대한 기대치가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되는데 대려 시장은 그때부터 올라서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기대가 많이 낮아져서 이제부터 나올 것들이 오히려 호재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가져보는데요. 퀀트로 알아보는 전략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퀀트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투자 전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들을 좀 보고 올해에 대한 실적 증가율 이런 것도 보는데 영업이익률 같은 것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더 하락을 해야 되겠냐라는 것도 있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이제는 좀 기대가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기대에 대한 영역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한 10% 이상 높아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가 또 빠진 것도 있지만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또 특히 지난달만 하더라도 신흥국 증시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3월에도 지금 초반이니까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더 빠질지 아니면 뭐 기대가 많이 낮아졌고 악재가 이제 도출되니까 이제는 또 많이 빠진 업종이나 국가별로 좀 탄력 있게 나올지 이게 좀 먼저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은 2월 달에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한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이제 선진국들의 기업 실적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일단 한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 오른다를 판단할 때 주로 PBR 지표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PBR 지표라는 게 시가총액하고 이제 자본을 비교해서 계산한 맞습니다. 지표인데 지금 코스피의 PBR이 대략 확정 실적 기준으로 1.1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1.1배가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항상 기업들의 수익성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수익성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일단 올해 이제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하고 순이익을 비교한 이 값이 컨센서스가 대략 한 9.7%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대략 한 이익이 15%가량 더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ROE가 대략 한 8.5%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ROE 8.5%에 해당하는 적정한 PBR이 지금 1.1배 수준입니다. 1.1배.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보다는 조금 호재에 더 민감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게 PBR 1배라고 하셨는데 이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네, 포함해서 1.1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함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포함한 가격인데 ROE까지 생각해 보면 네. 뭐 이 정도면 좀 적정한 거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안 그쵸.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뭔가 좀 저희 주식을 조금 찾아봐야 되는 네, 그런 시장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2021년 실적이 마무리가 돼 가는 분위기에서 네.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좋았고서 네. 아니면 생각보다 별로인 업종을 한번 더 짚어보면서 올해도 괜찮을 건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4분기 실적은 거의 다 취합이 다 됐고요. 예. 매출액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단은 10% 이상씩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 이상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순이익은 뭐 40% 이상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번 4분기 실적 평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기대치보다 잘 나왔고 네.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런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만 따져보게 되면은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잘 나온 업종을 한번 꼽아보게 되면은 예. 금융 섹터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저 한 10개 정도 섹터로 나눠서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금융 섹터의 어닝이 가장 잘 나왔고요.
금융 안에서도 은행이랑 보험 업종의 이익이 가장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월달하고 2월달하고 가장 수익률이 좀 그래도 방어를 잘 했었던 게 은행이랑 보험 섹터였기 때문에 네. 네, 일단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뭐 업종들은 뭐 필수 소비재, 경기 관련 소비재, 소재 그리고 이런 업종들이 사실 비용 부담이 조금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지나간 어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쭤본 게 은행 좋았어. 그럼 네. 이게 올해도 좋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는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그쵸. 경기 소비재가 안 좋았는데 올해도 안 좋아질지 이거에 대한 변화를 저희들이 좀 체크해봐야 그쵸. 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나온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죠.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좀 한 달간 대략 한 8조 원 가량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한국 많이 기업들의 됐네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 중에서 한국전력이 7.5조 원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어닝이 정말 망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종목들을 분해해서 보게 되면은 한국전력의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예, 좀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력 주가가 괜찮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 변화율이 긍정적인 업종들도 저희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뭐에 더 집중하느냐인 네. 것 같아요. 3월에 국내 증시 뭐 실적 시즌이 발표되다 보니까 3월 끝나고 또 4월 또 바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을 텐데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섹터하고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연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실적을 이렇게 쭉 연간으로 한번 돌려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분기 더 나아가선 2022년, 2023년까지도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시는데 이런 섹터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IT가 가장 편안합니다. IT. 네, 퀀트가 봤을 때는 IT 내에서 이제 뭐 IT 하드웨어나 반도체로 구분을 크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4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IT 하드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 아마 제가 한 8, 9월쯤 나와서 맞아요. 추정치가 굉장히 빨리 하향 조정된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12월 말부터 이 안 좋게 봤었던 반도체 업황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면서 추정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포함하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은 사실 대표적으로 IT가 IT.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3월 전략에서도 밝힌 부분인데요.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정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연간으로도 굉장히 견조했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긴축 이슈 나왔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예전과 달리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 이런 거였는데 제일 견조했었어요. 사실 하이닉스가 작년 가을 겨울만 하더라도 진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부합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기업 그리고 혹은 안 좋게 봤다가 좋게 보는 기업 둘 다 해당하는 게 사실 반도체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가질 때는 이제 시장 자체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선순환을 갖고 가는 업종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튀어나오는데 반도체 말고 또 뭔가 또 더 없을까요? 일단 뭐 이게 사실 실적이 작년에는 다 같이 좋았잖아요. 네. 그럼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의 이익이 좋으면 화장품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닝이 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할 때도 업종을 주로 이렇게 조금 카테고리를 잘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사실 업종이랑 지금 종목들 간에 예를 들어서 업종을 제가 추천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과정이 사실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렇죠. 타이밍이겠네요. 네. 지금이 특히 4분기 실적 시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들이
올해 22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네. 올해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개별 리포트는 다른 시즌보다 굉장히 좀 가치가 더 높게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재밌는 건 1월 달부터 12월 달 뭔가 이제 뭐 저는 콘트 담당이니까요. 예. 여러 가지 팩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3월 달하고 4월 달에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의 변동성이 네, 맞습니다. 커진다 이거죠. 네, 만약에 실적이 원래 봤었던 보다 훨씬 더 상향 조정이 된다라면은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3월 달하고 4월 달이 성과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3월 달은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연간 실적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를 기업들이 제공해 준다라는 점이 특징일 것 같고요. 예. 4월 달도 마찬가지로 좋거든요. 이 팩터가.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프리뷰 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연간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중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 3, 4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 모멘텀이라는 이 스타일로 저는 계속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처럼 기업들의 어닝이 뭐 30%씩 늘어나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바닥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 저희가 좀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익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틸 수가 있는 좀 그런 기업 리스트예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업종이 좋아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덜간 종목을 선순환 될 거야 기다리면은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닐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철저히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저도 이제 3월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봤는데 SK 하이닉스 말고도 여러 종목들을 좀 편입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이유가 이익 모멘텀에 맞습니다. 기반한 건가요? 네. 어떤 종목들이 좀 들어가 네. 있을까요? 뭐 모델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팩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의 비중을 좀 많이 높여서 스코어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 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거는 전년 대비 증가율 아닙니다. 한 달 전 혹은 3개월 전 대비 애널리스트가 봤던 실적보다 올해 22년도 실적이 올라왔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실적 시즌에 회사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팩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운송 업종의 이익 전망치도 계속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IT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반도체랑 IT 하드웨어를 말씀드렸는데 IT 하드웨어 내에서는 이 중소형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좋습니다.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이 기판 최근에 PCB 쪽 네, 맞습니다. 매출이 확 늘어나는 쪽이 네, 반영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분기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만한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가 조금 빠지면서 주가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그래도 편입이 좀 필요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어서 은행 내에서도 가장 순수한 은행 비중이 높은 우리 금융 지주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표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비중을 확대해 봤고요. 네, 사실 이 기업들 5개 기업들 말고도 보고서에 보시면은 좀 이익 모멘텀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좀 편입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익 모멘텀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3월 특히 실적 시즌의 연간에 대한 가이던스 아니면 애널리스트 분이 뭐 탐방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회사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익 모멘텀으로 말씀해 주셨고 아까 같은 종목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